이번 시간은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 공, 축구 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이야기 들려주실 촉 좋은 한준 풋볼 아시안 파랭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처음 뵙는데 예, 처음 뵙겠습니다.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오늘 말씀 좀 많이 해주시죠. 일단 축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K리그 우승팀 확정됐네요? 예, 2022 시즌 K리그 우승팀이 최종 라운드를 남겨둔 가운데 지난 주말에 확정이 됐는데요. 울산 현대가 강원과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마지막 경기 승점 차이 2위 전북과의 차이를 6점으로 벌리면서 우승 확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전북도 현대, 울산도 현대, 뭐 누가 이겨도 현대그룹에서는 큰 그렇죠.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울산 현대 17년 만에 K리그 우승이네요. 전북 현대는 그래도 우승 계속했는데 울산 현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전북 현대가 지금까지 5연속 우승을 하고 있었고 지금 K리그의 최강으로 한동안 군림해 왔었거든요. 그 흐름을 깨기 위해서 사실은 울산 현대가 투자를 많이 했고 사실 울산 현대가 지난 3년 연속 또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K리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내년이 40주년인데 준우승만 10번 했기 때문에 준산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어요. 조금은 불명예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난 시즌에 이런 좀 상황들이 감독의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국 축구 불멸의 레전드인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죠. 홍명보 감독. 사실은 월드컵 때 조금 좀 불명예 퇴장하다시피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이후 사실 중국의 이제 항저우 팀을 맡아서도 조금은 이제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명예 회복을 하고 나서 현장에 돌아왔고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마지막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 감독으로 처음 울산을 맡아서 트래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K리그 우승도 할 수 있었고 FA컵 우승도 할 수 있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이 전북전 패배로 K리그 1위 자리를 달리다가 2위로 내려왔었고 FA컵도 4강에서 탈락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4강에서 탈락하면서 또 한 번 이 준산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 마침내 전북과의 맞대결을 연장전 그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넣으면서 역전승 거뒀고 또 이번 경기 승리까지 하면서 17년 만에 울산을 우승시켰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명예 회복에 성공했고 울산도 이 준산이라는 그 불명예를 좀 씻어냈고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번 우승을 통해서 10년 주기 대운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 대운설은 또 뭔가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그리고 브론즈볼 수상을 홍명보 선수 시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단했죠. 그리고 20년이 된 건데 2012년 런던 올림픽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홍명보 감독이 동메달을 또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이뤘었죠.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된 것인데 그 전에 1992년에는 포항 선수로 K리그 MVP 신인왕 그리고 K리그 우승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로 끝나는 해마다 이제 홍명보는 뭔가 하나 해낸다, 큰 일을 해낸다. 뭐 그런 이제 대운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올해는 어쨌든 이제 울산 현대를 우승시키고 그럼 10년 뒤에 월드컵 감독 한 번 더 맡게 되는 그렇죠. 본인도 농담 삼아서 이제 주말에 2032년에 뭘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10년마다 홍명보는 뭔가 큰 일을 해낸다. 뭐 이런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징크스가 계속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화기애애한 소식도 있지만은 지금 울상인 팀이 있어요. 수원 삼성 창단 후 첫 강등 위기. 아니 이 명문 구단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그 삼성에서의 스포츠에 투자를 조금 줄이는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K리그 전체적으로도 이제 기업이 주는 돈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고 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특히 올 시즌부터 K리그가 12개 팀이 1부 리그에 있는데 12위 꼴찌는 바로 2부 리그로 내려가고 바로 내려가요? 12와 11위는 2부 리그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친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둔 현재 수원 삼성이 10위입니다. 그러니까 10위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수원 삼성 하면은 이 진짜 명문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그 10위권에 11위, 12위에 있는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12위로 성남의 강등이 확정이 됐는데요. 성남이요? 성남도 사실은 과거 이제 1화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팀인데 그때 대한민국 최초로 3연속 우승을 한 팀이 성남이었잖아요. 근데 그 1화 그룹에 손을 뗀 이후 시민구단이 됐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아쉬운 상황들도 있었고 요즘 수사까지 받아서 되게 어색하네요.
사실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성남 구단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굉장히 상승세를 달리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원도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1위는 군팀이니까 아무래도 좀 전력 수급이 좀 어려운 이제 김천 상무가 11위에 있는데 9위가 FC 서울이에요. 이게 좀 황당한 일입니다. FC 서울이 9위라고요? 예. 그러면 10위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현재 FC 서울이 9위로 승점 43점이고 수원 삼성이 승점 41점으로 이제 10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이기고 FC 서울이 지면은 그러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강등 또 시합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 서울이 강등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게 되는데 지난 주말 경기가 너무나 화제가 됐던 게 수원 삼성이 수원시가 운영하는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사실은 이제 못 이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3대 0으로 이기면서 기회를 살렸고 반면에 FC 서울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성남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승점 차이를 이제 벌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라운드 결과가 중요해졌는데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수원 삼성은 김천 상무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FC 서울은 수원 FC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에서 서울이 이기면은 뭐 9위로 잔류를 하게 되지만 서울이 못 이길 경우에는 수원이 이기고 승점 동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득점까지 따져야 봐야 되니까 양팀 모두 굉장히 이제 한때는 K리그 우승을 다투던 또 K리그 최고의 라이벌전인 슈퍼매치를 벌이던 팀들인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 수원 이거 그렇죠. 빅매치였잖아요. 예, 빅매치죠. 참 이런 데서 여기서 만날 줄은 모르겠네요. 자, 이승호 선수가 K리그 득점왕에 도전 중이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호 선수의 득점왕 도전은 지난 주말까지 화제가 됐었어요. 수원 삼성이 말씀드린 대로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 FC는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이승호 선수가 수원 FC에서 뛰고 있는데 이 수원 삼성전에 좀 골을 넣어야만 득점왕 경쟁에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득점 선두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주민규 선수로 17골을 기록하고 있고 2위가 전북현대의 국가대표 공격수인 조규성 선수 15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는 심지어 지난 주말에도 골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승우 선수가 14골이에요. 지금 주말에 골을 넣어서 쫓아갔어야 하는데 골을 넣지 못하면서 주민규 선수가 골 차이가 3골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 FC 서울전에 최소한 해트트릭을 해야만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뭐 해트트릭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득점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출전 경기 수가 적은 선수가 득점왕이 되는데 이승우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좀 감각을 끌어올리느라고 못 뛰기도 했었고 교체로 뛰기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해트트릭을 한다면 아직은 득점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누구 특정 선수를 응원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이승우 선수 해트트릭 하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FC 서울이 또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네요. FC 서울이 또 강등전에 처하는 이런 상황. 자, 해외 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토트넘 승리를 했네요. 지금 뭐 공식 경기 3연승도 달렸고 올 시즌 홈 경기 뭐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기면서 뭐 콘테 감독이 이제 좋은 축구를 하고 콘테 감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그 득점이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2골을 기록해서 굉장히 잘했었고 또 대표팀 오기 전에는 레스터시티하고 경기할 때 해트트릭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열심히 뛰었지만 이제 공격 포인트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잖아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백 파트너로 세세뇽 선수와 뛸 때는 5골 2도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합류한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페리시 선수와 함께 뛸 때는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리시치하고는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오고. 이거는 사람 궁합인가요?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가 올 땐 큰 기대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인터 밀란에서도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고 또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는 트래블 우승을 했고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는 크로아티아를 준우승시킨 선수예요. 이 선수가 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힘을 받겠구나 했는데 이제 왼쪽 윙백이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윙포워드 출신입니다. 결국엔 이제 양발잡이고 손흥민 선수랑 약간 유사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겹치는구나. 이제 이전에 다른 팀에 있을 때는 공격수들이 이제 좀 부지런히 움직여줄 때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본인도 골을 넣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 함께 뛸 땐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 대신 수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동선이 겹치니까 공도 못 받고 그래서
이 선수와 함께 뛸 때는 뭐 팀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나오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고 조금 이제 소외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예능에서도 캐릭터 겹치면은 같이 안 해요. 예. 이거 둘 중에 한 명 내보내야 되면은 이거 페리시치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집중 마크를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루트를 만들자 고 데려왔는데 막상 손흥민 선수가 죽게 되니까 또 그렇다고 데려온 선수를 좀 안 쓰기도 뭐하고 바로 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뭐 사실 지금 상황은 이제 전술적인 해법이 있긴 합니다. 이게 페리시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버튼과의 경기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좀 좋아졌던 배경이 원래 3톱으로 3명의 공격수를 토트넘에 쓰거든요. 근데 히샬리송이라는 브라질 대표 공격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빠지고 케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둘이 올라가고 공격수 하나가 빠진 상태가 되니까 그나마 페리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같이 올라와도 다른 공격수 하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공간이 생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그렇다고 히샤이송이라는 브라질 대표 공격수를 그럼 안 쓸 수도 없고. 그러게요. 뭐 스웨덴 대표 공격수인 쿨루세스키 선수도 있거든요. 공격수가 많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콘테 감독이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약간 롤 조정과 포지션 조정을 살짝 미세 조정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은 올해 시즌 도중에 월드컵이 열리다 보니까 경기 일정이 좀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뭐 선수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일정도 많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도 피곤할 수 있으니까 공격수들을 보강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이제 피곤해하지 않다 보니까 경기를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공격수들이 많으니까 좀 기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 왜 체력까지 좋아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축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야구 얘기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지금 플레이오프 하고 있는데 경기 결과 좀 요약 좀 해주시죠. 일단은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KT가 와일드카드에서 승리를 하면서 준 플레이오프로 올라왔고 이제 첫 경기에서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이제 4대3으로 4대8로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준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가 열리는데요. 저녁 6시 반에 고척 스타디움에서 이제 KT와 키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키움이 1차전 승리했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일정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오전 3선승제니까 남은 경기 오늘 경기 이후에 10월 19일 수요일에도 3차전 경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키움이 다 이기면은 바로 플레이오프로 넘어가게 되고 아니면 KT가 좀 반등을 할 경우에는 10월 20일에 목요일, 10월 22일에 토요일, 10월 토요일까지 이제 5경기가 총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LG를 만나고. LG를 만나게 될 경우에 10월 24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일요일까지 오전 3선승제로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제 신세계 팀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SSG. 뭐 쓱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렇죠. 쓱하고 만난다. 자, 두산 베어스 사령타 뭐 그 유명한 이승엽 선수. 삼성의 레전드인데 두산 감독으로 왔고 사실 이제 코치 경력 없이 바로 감독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스타 선수 출신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삼성 감독 출신이 이제 코치 김한수 코치를 이제 데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아 발행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